9월 7일 목요일장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오늘 좀 많이 힘드셨죠? 요즘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다시금 기대보다는 우려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요즘 장,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보겠습니다. 한중일 나란히 밀려 내려갔는데요. 전체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제유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제 90달러, 100달러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 임박한 미국의 FOMC, 그리고 11월 달에는 올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 계속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많이 오릅니다. 이에 따라 위안화, 원화, 신흥국 통화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역시도 또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보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오늘 재차 33,000엔선 내줬습니다. 일본 증시는 0.75%가량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32,991.08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상대적으로는 선방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버티지 못한 채 하락 전환돼 33,000엔선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쪽이 중국이죠. 중국 증시 이슈가 많습니다. 비구에 위한 이 컨트리 가든과 관련된 이슈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하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8월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안 좋습니다. 두 달 만에 한 자릿수 감소율로 돌아섰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 투심이 좋지 못한데요. 8월 수출 전년 대비 8.8% 감소한 것으로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1%대 하락하고 있고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이 한 차례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3% 하락하면서 3,125포인트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천 쪽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심천도 1.69%네요.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오면서 오늘 중국 증시보다도 일본 증시보다도 중국 증시가 조금 더 크게 밀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이렇게 밀려나게 될 경우에는 국내 증시도 여기서 또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한중일 나란히 하락하는 가운데 환율 시장에도 다시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꾸준히 오름세 보여주는데요. 오늘 4원 90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335원 40전에 거래 마쳤고요. 장중의 밴드폭은 6원 정도 계속해서 1330원 선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31원에서 1337원에 밴드를 기록했고요. 이 가운데서 중간 정도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1335원권, 이제 직전 고점인 1343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증시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 환시 분위기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오늘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고유가와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계속해서 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보시면 장 후반까지 크게 개선되지는 못한 상황에서 다소 침울하게 장을 마치게 됐죠.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목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자, 코스피는 사흘째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 0.59% 내렸고요. 포인트로 15포인트를 빼는 흐름이었죠. 오늘 장 종가는 2,548.2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꾸준히 밀리다가 이 정오 부근에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반등과 함께 낙폭을 좀 줄여주나 싶었죠. 하지만 1시 넘어서 또다시 낙폭이 다시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2시 구간의 저점이 2,539포인트로 2,54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장 막판 들어서 2,540선 회복해주고 2,550선 부근까지 올려주면서 이렇게 낙폭 줄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가 뚜렷하게 강했는데 확인해 보시죠. 기관 2,7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이렇게 뚜렷하게 순매도가 확인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 후반 들어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매도 폭을 줄였습니다. 50억 원 정도 매도가 조금 더 많은 수준 확인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은 뚜렷하게 사들였죠. 개인 쪽에서는 2,500억 원 가까이 순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시죠. 오늘 보시면 하락 업종이 확연히 더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이
의료 정밀입니다. 2.39% 내림세 확인이 됐습니다. 크게 좀 밀렸고요. 그리고 철강 금속업종 요즘에는 계속해서 등락률 하위의 최상단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죠. 역시 대표 종목인 포스코 홀딩스의 연속적인 하락 덕분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약세에 따라서 계속 낙폭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모습인데 오늘 장도 2% 넘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화학과 건설업종, 섬유의복업종까지도 1% 안팎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 반대로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오르는 업종이 거의 없었죠. 그나마 이 종이 목재 정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대표 종목인 영풍재지가 올라서 이 업종 지수가 올랐습니다. 오늘 보시면 종이 목재 업종은 0.47% 상승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승해도 상승률 자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보험이 0.35%, 통신업종이 0.35% 나란히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서비스 업종 결과적으로는 변화 없었죠. 증권업종부터 나머지 업종들은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반도체부터 보실까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버텨줬던 게 지수의 급락을 막아줬습니다. 올해 오전에만 해도 다시 6만 전자로 돌아가나 싶다가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7만 원대를 회복해 줬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삼성전자 전장 대비 0.57% 올렸습니다. 7만 4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다소 밀리면서 마감이 되나 싶다가 이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매수세가 더 들어왔네요. 0.25%의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강보업권에서 11만 8,500원이 오늘 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특징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고 문제는 2차전지였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모조리 좀 밀렸죠. 다름이 아니라 이 배터리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특히 중국 쪽의 우려감이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2차 전지주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특히 포스코 그룹주들 쪽에서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이 1.9%, 2%가량 밀리는 흐름이었죠. 51만 7천 원에 장 마쳤고요. 아래쪽에 삼성 SDI도 1% 내렸습니다. 59만 5천 원이 종가가 됐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밀리는 흐름이었죠. 1%대 약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그룹 쪽에서는 홀딩스와 퓨처엠 낙폭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부터 보시면요. 2% 넘게 또 밀렸죠. 요즘에는 연속적인 약세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종가 상황 보시면 56만 8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이쪽의 낙폭은 훨씬 더 컸습니다. 거의 6% 가까운 급락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5.82%를 밀면서 41만 2,50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특징주 국제 유가와 관련된 에너지주들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의 연장 여파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9일째 상승을 하게 됐는데요. 이러다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죠. 유가 관련주들, 에너지주들은 주가 흐름이 연일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도 보시면 상승 탄력 자체가 아주 크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그중에서 거래소에서는 한국석유입니다. 장중에만 해도 거의 15%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이었죠. 하지만 윗꼬리를 꽤 길게 달았습니다. 음봉 나왔고요. 오늘장 종가는 전장 대비 6.62% 올리면서 11,1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대성에너지와 대성산업이 나란히 3%대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SH에너지화학의 경우에도 2% 올렸습니다. 697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흥구석유 이 종목의 상승 탄력이 가장 컸죠. 17% 급등이었습니다. 6,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이 밖에 중앙에너비스가 5%대 올리면서 19,650원에 장을 마쳤고 GSE 같은 종목도 상승권에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6% 올렸고요. 3,375원이 오늘 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은 이틀째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해서 이쪽 또 뚜렷하게 낙폭을 만들어 줬습니다. 전장 대비 1% 넘게 내려갔죠. 1.26% 내리는 모습. 포인트로도 11포인트를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오늘 장의 종가는 906.3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보시면 장 초반부터 뚜렷하게 밀렸다가 10시 이후로는 횡보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후장 들어서 한 차례 더 밀렸고요. 저점이 902포인트, 900선이 위태해졌습니다만 막판에 낙폭을 약간은 더 줄이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여줬고요. 특히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3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은 500억 원가량 순매도였죠.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1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요. 코스닥 시총 상위의 2차 전지도 오늘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20%가량 밀려 내려오는 흐름인데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걱정이 대단히 좀 커졌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를 보시면요. 장중에는 막 100만 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100만 원 이탈하면서 위기감이 조성이 됐고요. 다행히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100만 원 위로 올려줬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에코프로 100만 원 위에서 장 마치게 됐습니다. 100만 6천 원에서 오늘 종가가 나왔죠. 전장 대비 4% 또 밀렸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비슷한 수준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전장 대비 4%가량 밀었죠. 28만 9천 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요새 가장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장중에는 7%가량 낙폭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낙폭을 다 메워주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종가 보시면요. 포스코 DX는 낙폭을 다 메우면서 정확히 보합해서 장 마쳤습니다. 58,800원이 오늘 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LNF까지 보시면요.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요새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오늘 장 비슷한 수준의 낙폭을 보여줬죠. 전장 대비 3.98%, 4% 가까이 좀 밀리면서 19만 7,800원에 장 마쳤습니다. 20만 원대를 이탈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엔터주들로 가보시면 JYP 엔터는 큰 폭의 변화는 없지만 SM 쪽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SM 보시면요. 전장 대비 5% 넘게 빠졌죠. 13만 2천 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한 종목들이죠. 로봇과 의료 AI를 대표하는 종목들입니다. 로봇의 대장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요. 오늘장 또다시 52주 신고가 경신이 됐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상승 탄력 또 붙여가는 흐름이었죠. 8%를 무려 들어 올렸습니다. 19만 원대까지 안착시키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의료 AI주인 루닛도 역시 여기도 52주 신고가 기록을 또 써냈습니다. 보시면 루닛은 전장 대비 5% 또 올렸습니다. 24만 7,5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로봇주들 확인해 보시죠. 어제장에서 살짝 의료 AI 쪽에 밀리나 싶었던 로봇주가 오늘장 다시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다가 삼성전자, 포스코 이렇게 대기업들이 밀어준다는 발표도 계속 나오고요. 게다가 하반기 IPO 시장의 최대어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당 기대감까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온 로봇주들입니다만 투심이 꺾이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심주들 대표적인 종목들 종가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포스코그룹과 손잡은 대동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급등세 보이는데요. 대동이 오늘 윗골이 꽤 달았습니다만 10% 넘게 올렸죠. 17,82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대동, 같은 그룹주인 대동 기어의 경우에도 오늘장 상한가까지 들어갑니다. 상한가에서 그대로 장 마쳤죠. 8,840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대동 금속도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6%를 올렸죠. 11,69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아진엑스텐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까지 시속해 됐는데 삼성과의 협업이 부각이 됐고요. 보시면 오늘장 종가상으로도 또 상한가에서 거래 마쳤죠. 아진엑스텍은 12,200원
1,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렌시스도 마찬가지로 삼성 쪽으로 부각이 됩니다. 여기도 상한가 기록이 됐죠. 오늘장 종가는 이렌시스도 상한가에서 3,97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거의 4,000원 부근까지 올라섰고요. 자, 그리고 LG와 손잡고 있는 유진로봇도 보시면 52주 신고가 경신이 나왔습니다. 유진로봇이 전장 대비 25% 급등 마감됐죠. 14,000원대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휴림로봇 같은 종목도 14%대 급등했습니다. 2,000원대 위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 이 밖에도 사실 강한 종목들 상당히 많았죠. SPG가 9%, 그리고 에브리봇과 RS 오토메이션이 각각 5에서 4%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두 번째 특징률은 반도체주들 보겠습니다. 오전에 비해서도 특히 이 오후장에 반도체주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붙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요 근래 로봇과 AI 쪽에 밀려서 상당히 쉬어가고 있던 사실 반도체주들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나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죠. 이 강세 보였던 종목들 종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한가 종목 나왔습니다. HB 테크놀로지죠. 사실 이쪽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양쪽의 장비 종목인데요. 사실 오늘 올라간 건 삼성 SDI 쪽으로 배터리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한다, 이런 소식을 안고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3,78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프로이촌도 보시면요. 사실 이 종목도 HB 테크놀로지와 성격이 같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인데 여기도 오늘 상승은 반도체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수주 계약 소식에 따른 강세였습니다. 윗꼬리를 좀 제법 달았고요. 그래도 전장 대비 15% 올렸습니다. 4,385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펜트론부터는 뭐 진짜 반도체 매수죠. 펜트론은 패키징 검사 장비 공급 관련 이슈로 급등세를 보였는데 결국은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23,750원까지 솟구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피델릭스의 경우에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투자와 관련된 이 수혜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연 이틀 급등하는 흐름이었죠. 오늘 장도 보시면 피델릭스 21%를 끌어올렸습니다. 2,000원대 위까지 올려놨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계속된 하락을 보였던 반도체 종목들이 모처럼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강했던 종목들 마저 보시면요. STI가 16% 크게 올렸죠. 31,2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TSE 8%, 네오셈과 테스가 각각 6% 안팎의 강세로 장을 마치게 됐고, 기가비스는 7% 이상 올렸죠. 92,9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텔레칩스 같은 종목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한 건 아니었지만 텔레칩스는 52주 신고가 경신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4.6% 올리면서 27,000원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